약속드린 대로 제가 어떻게 뽀개기를 진행했는지에 대한 것과 뽀개기를 할 때 꿀팁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동생을 따라서 독서실에 와 있어서 크게 말하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뽀개기를 특이하게 2개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뽀개기를 하기로 약속한 친구가 뽀개기를 하다가 도중에 고향으로 올레가 버리는 바람에 스터디가 파토가 났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언제쯤 스터디가 파토가 났는지를 찾아보니까 9월 23일쯤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직 뽀개기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저도 9월 23일 이후에 10월 초쯤에 뽀개기를 시작했으니까 너무 불안해하거나 어떻게 하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어떻게 뽀개기를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뽀개기는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 같은 방법이었는데요. 교육과정은 양이 너무 많고 또 함께 봐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침에 스터디를 하기 전에 엑셀 파일로 타이핑을 해서 아웃풋을 한다던가 아니면 스터디 후에 점심을 먹으면서 짧게 혼자서 타이핑을 하면서 아웃풋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 기본 이론은 백지복습을 해서 서로 나누어서 채점을 해주는 방법과 그리고 말터디를 번갈아 가면서 진행을 했는데요. 이렇게 한 이유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였어요. 사실 기본 이론까지 말터디로 다 진행을 매번 하려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서로 백지에 아웃풋을 한 다음에 틀린 것과 틀린 것을 바꾸어서 적어주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제가 비중을 있게 본 것은 강론 부분인데요. 가장 비중 있게 본 이유는 최근 인류의 경향이 교육과정이나 기본이론보다는 강론을 많이 내는 추세이기도 하고 또 강론의 내용이 가장 많기 때문이었어요. 강론은 시간을 정해두고 했는데요. 스터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면 공부 시간이 줄어들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한 꿀팁은 스터디 시간을 정해놓는 거예요. 스터디 시간을 2시간으로 정해놓고 2시간 안에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질의응답을 서로 30분씩 번갈아서 4번 동안 진행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당연히 시간 내에 못 끝내요. 왜냐면 양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시간에 못 끝낸 부분을 체크해서 다음에 11텀을 했으면 9일 텀을 할 때에는 그 부분부터 질의응답을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혼자 공부를 하는 걸 점검하는 게 스터디이기 때문에 스터디로 모든 부분을 점검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잘 몰랐던 부분 그리고 제가 키워드를 잘 포함해서 말하고 있는지 이렇게 제가 취약한 부분들을 스터디원한테 먼저 잘 봐달라고 이야기를 부탁을 했고요. 이렇게 부탁을 한 부분을 스터디원이 집중적으로 봐줬기 때문에 제가 부족한 부분들을 스터디를 통해서 조금 더 빨리빨리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보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9월 20일쯤부터 이제 뽀개기 스터디를 하기로 한 친구가 스터디를 갑자기 취소를 해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비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이렇게 일주일 조금 넘는 시간이 비었을 때 그때는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가 뽀개기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해오던 모든 스터디들을 중지시켜놓고 이 친구 한 명만 믿고 가려고 했던 거였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스터디를 파토로 내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 많이 났었어요. 근데 지금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 저 혼자 공부했던 일주일 동안 제가 보지 못했던 교육과정 그리고 빵꾸가 많이 있었던 기본 이론들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뽀개기를 빨리 시작해야 된다는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저도 10월 초부터 조금 늦게 뽀개기를 시작했지만 정말 뽀개기를 하면서 5텀은 충분히 보고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뽀개기를 빨리 시작해야 된다는 불안감보다는 내가 지금 구멍이 나 있거나 빵꾸가 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걸 이틀, 3일 시간을 투자하셔서 충분히 보고 그거에 대한 자신감을 얻으시고 마음에 걸리는 게 없게 뽀개기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뽀개기를 시작해서 보면 되지 라는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막상 뽀개기를 시작하고 나면 꼼꼼하고 더 자세히 보기 더욱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뽀개기는 정말 많은 양을 빠른 시간 안에 중요한 것들만 쏙쏙 뽑아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조금 부족해요, 불안해요 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뽀개기를 하루 이틀 뒤로 미루더라도 지금 다 채워놓은 다음에 뽀개기를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주의해야 될 점, 뽀개기를 하면서 정신이 없더라도 이 시기에는 주 1회, 저는 많게는 주 2회 모의고사를 풀었는데요. 주 2회 정도는 모의고사를 계속 풀면서 실전에 대한 감을 잃지 않으시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실제 시험에서 모르는 거는 빨리빨리 넘어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의고사를 치면서도 모르는 건 빨리빨리 넘어가고 나중에 돌아와서 다시 고민을 해서 맞추는 연습을 꼭 하셔야 해요. 내가 정말 수만 가지 변수들이 있잖아요. 실제 시험을 볼 때 수만 가지 변수를 모두 다 생각하시고 모의고사를 풀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연습을 해야 실제 시험날 긴장하거나 또 떨리거나 그리고 실수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뽀하기 스터디 방법은 서울을 치는 동기와 함께 진행을 했었는데요. 제가 관전공 스터디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서울 치는 친구와 제가 관전공 스터디 한 거, 그리고 서울 치는 친구가 지도서 스터디를 한 거, 이렇게 그것들 중에서 좀 나을 것 같다, 중요하다 싶은 것들을, 지역적인 것들을 서로 나누는 스터디를 했어요. 이때 시간은 무조건 1시간 이내로 했고요. 각자 과목을 정해서 그날 공부한 과목 중에서 이제 볼만한 것들을 나눴습니다. 이 스터디가 사실 막 엄청 크게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자면 사실 이 스터디를 한 거에서 나온 부분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나와봤자 1점, 2점 정도였는데 이 스터디는 제 불안감을 해소시켜주는 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인고, 티오가 점점 줄어들고 경쟁률은 높아지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지역적으로 어디까지 봐야 되지? 내가 공부하지 않은 부분에서 나오면 어쩌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불안감을 이 스터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었고 이런 불안감들을 해결했던 게 실제로 시험까지 멘탈을 관리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지도서를 이제 나누어서 본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와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교환하는 형식의 스터디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 이게 너무 주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스터디 시간은 반드시 1시간 이내로 줄여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인구가 50일 남짓 앞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남은 시간 동안 정말 화이팅 하시고 우리 1차 열심히 보고 나서 2차에서도 함께 여러 가지 꿀팁 그리고 다양한 노하우 영상들로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차에서는 실제로 선생님들 피드백을 해드리면서 많은 선생님들을 실제로 만나뵐 수 있을 기회도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좀 기대가 되고 설레기도 하네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올렸던 영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응원의 메시지와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어떤 분들께는 불편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조심스럽고 또 꺼내드리기 조금 용기가 많이 필요한 이야기였는데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시고 또 위로를 해주셔서 공개를 하길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보내주신 많은 응원과 위로의 말씀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시험 당일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영상으로 만나도록 해요. 그럼 다음에 봬요. 안녕.